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보실 텐데요. 4가지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함께 보시죠. 네, SK하이닉스 BN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HBM이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기화되고 있고요. 핵심 소재의 공급선을 독점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CSP 업체들의 AI 칩 성능이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여전히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HBM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낮은 수율로 인해 공급 부족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HBM3E까지는 또 이 경쟁사들의 진입 장벽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소재의 공급선을 독점 계약한 SK하이닉스의 위치가 독보적이다라는 평가인데요. 지금 고용량 서버 디램 그리고 HBM의 제품 믹스로 인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량 디램 모듈은 일반 디램 대비 가격도 3배고요. 제품 믹스 개선으로 디램 단가와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 그리고 주가 리레이팅이 합당하다고 평가했고요. 전 증권사 가운데 목표 주가 가장 높게 냈습니다. 21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세진중공업으로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4분기에 괜찮은 마무리를 줬는데요. 영업이익이 254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원청의 지연 납품분이 반영되면서 회복이 됐고요. 지난해 분기별 영업이익은 변동성이 조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조선업의 물량 회복까지 상반기 가운데는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금 조선사들의 대형 LPG 운반선이라든지 암모니아선의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탱크 제작에서는 세진이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사 확대 가능성도 있고요. 캐파도 지금 20에서 30% 늘려놨기 때문에 탱커 시장의 성장성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업체들 가운데서는 토픽으로 제시를 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는 7,5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에이프릴바이오로 SK증권 리포트인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하킬 모멘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알테오젠이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한 바가 있었죠. 만약에 알테오젠을 놓쳤다면 에이프릴바이오에 집중해보자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 APB-R3 일상 결과가 공시가 됐는데요. 이거는 이 자가염증 질환 치료제의 후보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반감기 13일부터 14일을 통해서 경쟁력이 입증됐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사파 플랫폼으로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파 플랫폼의 경우에는 약물 농도가 정점에서 절반까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약물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를 늘리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 기술이라고 간략하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유 파이프라인 가치가 재부각되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 입증 이후에 가치가 급등했던 다른 기업들처럼 에이프릴바이오 역시나 함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목표 주가는 현 시점에서 3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이버로 미래에셋증권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같이 굉장히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국내에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주도 있겠지만 과연 피해주 쪽은 어딜까 생각해봤더니 이커머스 플랫폼 쪽이 피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국내 중국의 이커머스 규모는 지난해에 3조 3천억 원 정도가 추정됐었는데 2026년까지는 19조 원까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이커머스에서 팔리는 동일 상품들을 보시면 국내 플랫폼에서의 가격이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에 국내 상품을 판매하는 K베뉴를 오픈해서 브랜드들을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커머스에 대한 부진들이 좀 우려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분기에 중국에 대한 이 영향력을 실적에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 주가 26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 4가지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확인할 만한 이벤트 체크해 보시죠.
네, 국내 주요 일정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한국과 영국의 양자기술 표준협력 MOU라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관련된 테마로는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선점하려고 하는 미래의 중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 또 이 양자 암호와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주가가 튀어줬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MOU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오후 2시에 있는 이벤트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간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개최가 됐는데요. 해당 소식과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인터배터리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이 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반등세를 강하게 보여줬었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오늘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도 해당 종목들의 흐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에 먼저 유럽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 유럽연합의 재무장관 회의가 오늘 개최가 되는데요. 그런 만큼 해당 이벤트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이벤트 체크를 해보시죠. 네, 오늘부터 14일까지 총 4일간 2024 미국 물류산업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티라유텍, LG전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물류산업과 관련해서는 로봇 산업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산업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인 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한국 시간으로 12시 오전 0시에는 2월의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공개가 되고요. 넘어가서 오후 2시에는 미국의 3년 만기 국채 입찰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는 미국의 서머타임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갭 회장이 1시간씩 빨라진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일정 체크해 봤습니다.